네, 지난 시간에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교재 65페이지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란 VSEPR 이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자쌍 사이에는 반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게 하는 이론을 우리가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쭉 볼게요. 자, 주어진 화합물에서 개수가, 자, 적어주세요. 적은 원자를 중심으로 혹은 결합수가 많은 원자를 중심 원자로 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만약에 이제 NH3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NH3 중에 개수가 적은 원자는 질소죠. 그리고 또는 결합수가 많은 거. 질소는 결합수가 3개고 수소는 결합수가 1개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질소라는 것을. 자, 두 번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화합물을 찾아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퍼즐을 맞추라는 겁니다. 질소 원자는 여러분들 결합수가 3개죠. 수소는 결합수가 1개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맞추라는 거고요. 물론 비공유 전자쌍까지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2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수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파악해볼까요? 자, 질소 원자,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렇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4개면 우리는 바로 뭘 알아낼 수 있다? 아, 예, 정사면체형 구조겠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2개면 직선형이고요. 3개면 평면삼각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전자쌍수가 4개면 정사면체형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결합각도도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중심 원자의 전자쌍수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심 원자는 질소 주변에 전자쌍이 4개인 건 맞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자, 전자쌍수는 4개지만 공유 전자쌍이 3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1개인 경우 바로 NH3를 얘기하는 거겠죠. 적어볼게요. NH3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자, 공유 전자쌍이 2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인 경우 구분형인데 자, H2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뒤에 아래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건 전자쌍수가 4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자? 정사면체 구조를 일단 그려주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결합선은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를 할 것이고 여기에 H가 오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구조를 갖는다? 삼각뿔의 구조를 갖게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게 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각도 109.5도라는 정사면체 각도에서 2.5도 감소시켜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몇 도가 됩니까? 107.5도가 된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CO2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드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수를 파악을 할 때 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과 같은 다중결합은 전자쌍의 수를 몇 개로 취급해라? 1개로 취급하라는 말이 있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분자가 요 CO2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개수가 적은 애가 C니까 얘가 중심 원자일 것이고요. 자, 탄소는 결합수가 4개고 산소는 결합수가 2개이니까 이거 퍼즐을 맞춰주면 자, 요런 식으로 퍼즐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O2가 CO2의 이 중심 원자인 C 주변에 전자쌍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 봤더니 자, 하나, 둘, 셋, 4개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4개니까 이거 정사면체형부터 시작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지금 방금 별표 쳐놨죠? 뭡니까? 이러한 다중결합, 왼쪽에 있는 이중결합, 역시 오른쪽에 있는 이중결합은 각각 몇 개씩 취급해라. 한 개씩 전자쌍을 한 개씩으로 취급해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을 몇 개라고 파악하시면 됩니까? 2개라고 파악하면 되니까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수 2개, 직선형. 결합각도 몇 도? 180도. 이렇게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의 결합각 예측,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2개면 직선형 180도,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 3개면 평면삼각형 120도. 여러분 평면이라는 말 좀 기억하세요. 평면이라는 말은 같은 평면이 있다는 겁니다. 중심 원자의 주변의 전자쌍이 같은 평면에 있으므로 주변 원자도 당연히 같은 평면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BH3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120도의 분자 구조를 결합각을 가지면서 평면삼각형의 분자 구조를 갖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B하고 H 요거 곱하기 3개가 전부 다 같은 평면에 있어요. 그래서 평면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형은 제가 평면이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당연히 같은 평면에 있겠죠. 직선이니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중심 원자가 있습니다. 이 중심 원자 주변에 이제 전자쌍이, 자, 이런 식으로 전자쌍이 4개의 경우에는, 자, 기본 베이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지. 정사면체형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원자의 전자쌍수가 4개인데, 이 4개가 다 공유 전자쌍 4개의 경우에는, 자, 109.5도, 여기가 이제 109.5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중심 원자의 전자쌍수가 4개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정사면체형부터 시작화돼. 자, 만약 공유 전자쌍수가 3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1개라면 자,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는 거겠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는 거면 자, 결합각도가 2.5도씩 감소해서 107도가 되고 이것은 삼각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삼각뿔 구조라는 것은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비공유 전자쌍 있는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1개 더 추가가 되는 경우, 즉 공유 전자쌍이 2개고 자, 비공유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뭐만 보이게 됩니까? 색깔 좀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땐 결합각도가 2.5도 더 감소해서 104.5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원자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1개씩 늘어날 때마다 결합각이 2.5도씩 감소한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그 이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그럼으로의 거꾸로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으로의 거꾸로 되어 있는 거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공유랑 비공유고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작기 때문인 거죠. 이거의 또 근원적인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중심 원자에 더 가까워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중심 원자에 더 가까우니까 당연히 반발력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66페이지 보실게요. 자, 교과서 135페이지에 나와있는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eF2와 같이 BCl3, CH4 분자에서 각 원자의 공간 배치를 그리고 분자의 구조를 써보자. 죄송합니다.
자, BeF2. Be는 결합수가 몇 개다? 2개고요. F는 결합수가 하나죠. 퍼즐을 맞추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형이고요. 자, BCl3 결합수 3개, 1개죠. 자, 퍼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분수에서는 결합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수 3개가 나오고, 자, 이제 여기에 누가? 자, CL이 배치가 되는데, 이때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성이 3개니까 평면 삼각형 120도. 물론 여기는 180도겠죠? 평면 삼각형이다. 자, 그 다음에 CH4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CH4는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탄소는 일단 결합수가 4개고 수소는 결합수가 1개죠. 그 다음에 정사면체형 구조를 그려줘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형 구조를 그려주면 되겠고, 결합각도는 몇 도입니까? 109.5도. 정사면체형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CH3C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한쪽이 이제 CL이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H가 되잖아요. 자, 얘의 경우에는 역시 결합각이 약 109.5도이긴 하겠지만, 자, 이때는 정사면체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사면체형이다 라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사면체는 4개의 주변 원자가 다 똑같아야 정사면체형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연수 문제 교과서 페이지 135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원자가 가지는 전자쌍의 수가 공유 전자쌍만 3개면 분자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되죠? 그렇죠. 평면 삼각형 구조이고, 만약에 공유 전자쌍 수만 4개라고 한다면 정사면체형 구조가 되겠죠. 자, 전자쌍 반박 원리를 적용하여 다음 분자의 구조를 써보자.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정사면체형이죠. 자, 그 다음 HCl,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원자가 2개면 무조건 직선형이에요. SiH4, 여러분들 Si도 탄소와 같은 14족 원소거든요. 자, 얘도 정사면체형이다. 결합수가 4개고 하나니까. 자, 그 다음 연수 문제 3번. 트라이플로오리나 질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점식 그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루이스 구조식 그릴게요. 대신에 구조식 그리면서 비공유 전자쌍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수 몇 개? 3개. 결합수 몇 개? 1개. 퍼즐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퍼즐 맞출 수 있겠죠. 물론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해주면, 자, 이렇게 표시해줄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루이스 구조식은 실제 분자의 구조와 같게끔 결합각을 좀 고려해서 그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틀린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 90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루이스 구조식은 실제 결합각을 고려해서 그려낼 수도 있지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그려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합각을 고려해서 꼭 그려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루이스 구조식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 보자 그랬으니까 이 루이스 구조식을 실제 구조랑 조금 관련 지어서 결합각을 고려해서 그림을 마저 그려주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결합각도는 몇 도입니까? 107도. 약 107도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30, 아래 연습 문제 4번 풀게요. 플로울이나 산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고 분자의 구조 예측해보자. 자, 결합수 몇 개입니까? 2개, 결합수 1개죠. 역시 구조식 아니고, 전자점식 아니고요. 구조식 그릴게요. 자, 퍼즐 맞춥시다. 요렇게 맞출 수 있겠죠. 물론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해주면, 자, 이렇게 표시해줄 수 있겠고요. 자, 실제 결합각 고려해서 그림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개지만 공유가 2개, 비공유가 2개이므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자 구분형 결합각도는 약 104.5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 염습 문제 5번. 자 다음은 임의의 2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하고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체를 찾아주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시해주면, 자, 이거 공유전자쌍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2주기 원소 중에 결합선이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주기 원소 중에 결합선이 하나가 나오는데 봤더니 비공유전자쌍이 있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정체를 찾아냈죠. X는 산소고요. Y는 플로린이다. 라는 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원자가 Z인데 이중결합이 있네요. 근데 우리는 Z라는 걸 정체는 모르지만 결합선이 4개가 나왔어. 이거 C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X가 산소라는 걸 찾았으니까 자, 얘가 CO2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에 있는 공유전자쌍의 수는 자, 공유전자쌍의 수 몇 개입니까? 2개죠? 나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나에 있는 비공유전자쌍 수 색깔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자, 가의 결합각은 몇 도입니까? 가의 결합각 이거 몇 도죠? 이거 비공유전자쌍 있는 거잖아요.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 4개. 그런데 비공유가 2개나 있어요. 그러면 109.5도에서 2.5도 감소하니까 104.5도의 구분형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결합각은 여러분들 자, 이거 전자쌍 1개씩 이거 전자쌍 1개 취급하고 1개 취급하면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 2개니까 직선형의 180도가 되겠죠. 자, ZY4라고 합니다. ZY4. Z는 C고요. Y가 뭡니까? F. 그럼 CF4의 분자 모형은 여러분 뭐예요? 정사면체형이죠. 자, 비공유 전자쌍의 수 여러분 자, 퍼즐 맞춰보면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F는 비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으니까 자, 이거 곱하기 4개만큼 있을 테니까 1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연습문제 6번. 자, 교과서 137페이지 있는 핵심 개념 확인하기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분자의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모든 원자가, 와,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H2O 딱 나오면 바로 구분형 나와야 되고요. BCS1이 딱 보이면 바로 툭 치면 툭 하고 나와야 돼요. 평면삼각형 120도. 자, CH4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정사면체형 나와야 되겠죠? 자, NH3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수소는 생략할게요. 삼각불 107도 나와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랑 누구다? 자, H2O랑 BCl3가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애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CH4와 NH3는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원자의 결합각이 가장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라고? 자, 이거 결합각도 적을게요. 그냥 바로. 자, 이게 몇 도입니까? 104.5도죠. 그 다음 몇 도입니까? 120도죠. 109.5도죠. 이거 몇 도입니까? 107도죠. 나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네, 분자의 극성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공부했고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결합의 극성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실제 분자를 가지고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자, H2O가 있고요. 자, NH3가 있습니다. 이제 얘들이 왜 이러한 구조를 갖는지 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CO2가 있죠. 자, 쌍극자 모멘트 표시해 볼까요? 자,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역시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죠? 아까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자, CO2에서도 자, 산소가 C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쌍극자 모멘트를 하나의 벡터라고 보시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벡터 합을 좀 해주면 대략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벡터의 합이 결정이 되겠고, 자, NH3도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벡터의 합을 해주면 자, 윗방향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CO2죠.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자, CO2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이 0인 경우를 자, 무극성 분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공유결합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극성 공유결합이었고요. 자, 또 하나는 뭐였죠? 무극성 공유결합이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무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분자, 무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분자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했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극성 공유결합을 했기 때문에 극성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무극성 공유결합하면 이제 H2, 뭐 N2 이런 애들이 있고요. 뭐 극성 공유결합하면은 뭐 HCl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H2O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고, 자, HCl이라는 애가 공기 중에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자, HCl은 잘 보면은 H가 부분 양전하를, Cl이 부분 음전하를 가지게 되겠고, H2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근데 양쪽에다가 내가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즉, 여기 안에 있는 이 분자들을 전기장이라는 공간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쪽은 내가 마이너스 극, 한쪽은 플러스 극의 전압을 딱 걸어주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H2는 전기장을 전압을 걸어주든 안 걸어주든 이 전기장 안에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나와 있는 이 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이 수소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델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델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 CL이 어느 쪽으로? 그렇지. 플러스 쪽으로 다시 재배열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기장 안에서 배열이 되게 되냐면 HCl 이런 식으로 다시 재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같은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이제 극성 분자, 아래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는 겁니까?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자, 전기장 안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무극성 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장 안에서 영향을 받는 극성 분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문제가 없는데 극성 공유결합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극성 공유결합이 극성 분자만 만들어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요. 무극성 분자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 바로 위에 쌤이 그림을 그렸던 CO2가 있고요. 자, CH4 이 계열들 친구들 있죠? 뭐 CF4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직선형 그리고 정사면체형이면서 대칭형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친구들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가지고요. 얘네들은 무극성, 극성 공유결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무극성 분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이제 CO2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역시 전기장 안에서 얘네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가 비록 델타 플러스고 델타 마이너스고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지만 여러분은 줄다리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줄다리기 할 때 가운데 끈을 매달아 놓고 양옆에서 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양옆에서 줄을 당기는데 그 당기는 힘이 방향이 정확히 반대고 크기가 정확히 같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이 끈을 매달아 둔 그 부분이 위치 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치 이동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CO2도요. 이 산소가
이 탄소랑 공유 전자쌍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고 싶어도 동시에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자쌍의 치우침이 아예 생기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전기장 안에서 무극성 분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자쌍은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무극성 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H4라고 되어 있고 CF4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입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CF4를 가지고 예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주면 어떻게 표시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다 바로 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요 두 개를 쌍극자 모멘트를 합쳐주면 대략 이렇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요 두 개를 합쳐주면 대략 이런 식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결정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어때요? 요 놈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확히 반대죠. 결과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돼가지고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는 있지만 무극성 분자 취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고 다시 부교재 보면서 내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극성,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나뉘어지고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극성 분자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 극성 공유결합은 당연히 극성 분자를 만들어내지만 안타깝게도 무극성 분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을 했는데 무극성 분자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분자의 구조를 알아야만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CO2가 이렇게 직선형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분명히 무극성 분자죠. 근데 우리가 CO2가 만약에 뭐 이것처럼 구분형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쌍극자 모멘트는 분명히 합이 0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인데 무극성 분자인지 따져주려면 결과적으로는 분자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따져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번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공유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나눠지고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극성 분자만 만든다. 극성 공유결합은 극성 분자 또는 무극성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참고 읽어볼게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의 극성 유무는 분자의 구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극성 무극성 공유결합만 판단하면 그것이 곧 극성 무극성 분자가 된다. 그렇죠? 이원자 분자 H2 보세요. 그리고 HCl 보세요. 그냥 얘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있고 얘 극성 공유결합하고 있죠? 근데 그게 곧 뭐가 돼요? 무극성 분자가 되고 이게 곧 극성 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는 쉽다는 겁니다. 자, 무극성 분자 빠르게 할게요. 이미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분자 내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자, 0인 분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극성 분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은 극성 분자를 좀 이해하시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 따라오실 거예요. 그때 설명할게요. 자, 분자 모형 H2. 자, 공유결합의 종류가 뭐가 됩니까? 무극성, 자,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이란 말 생략할게요. 자, BF2. 극성 공유결합하고 있죠. 자, BCl3 극성 공유결합하고 있죠. CO2 극성 공유결합하고 있습니다. 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보시게 되면, 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인데, 이 뭐뭐의 합이라는 표현을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쌍극자 모멘트 몇입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0.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얘는 쌍극자 모멘트를 얘기할 거리도 없죠.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요. 자, 얘 쌍극자 모멘트의 합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얘도 0이고요. 얘도 0입니다. 보통 쌍극자 모멘트의 합에서 의 합이라는 말을 생략을 많이 합니다. 자, 극성 분자는 볼게요. 극성 분자는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전자쌍이 있으면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여기도 이쪽으로 치우치고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얘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얘 뭡니까? 극성 공유결합이네요.
자, 쌍극자 모멘트 합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 0 아니죠? 얘도 0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교재 68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전기장 속에서의 거동과 용해도를 좀 살펴볼 건데, 전기장 속에서의 거동은 얘기했죠. 극성 분자는 전기장 속에서 영향을 받죠. 그림처럼.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지금 이 그림처럼 불규칙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용해도 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이나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이유는 화학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탄올이 극성 물질이거든요. 극성 물질이 물하고 잘 섞이고요. 그 다음에 헥세인, 여러분 헥세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자, C, 6, H, 네, 이렇게 C6H14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탄화수소는 여러분들 분명히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C하고 H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별로 안 커요. C가 2.5고 H가 2.1이라서 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탄화수소가 나오면 자, 이 경우의 물질은 그냥 무극성 분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헥세인은 자, 극성 물질인 물하고는 섞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해도와 관련된 간단한 실험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이 빠르게 볼게요. 자, 준비물은 유리병, 헥세인은 대표적으로 무극성 분자죠. 자, 물은 뭡니까? 극성 분자죠. 그 다음에 펀치, 구멍 뚫는 거고요. 그 다음 명암 두께 정도의 종이, 연필. 여러분들 연필의 구성 성분은 흑연이고요. 자,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무극성 분자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마스크, 보안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종이 원반 뒤집기라는 걸 해본대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이 그림 보고 설명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이 유리병 안에다가 헥세인하고 물을 넣는 겁니다. 헥세인하고 물을 넣는데 여기다 이제 뭘 넣느냐면 이런 헥세인하고 물뿐만 아니라 뭐 넣느냐면 명암 정도 두께의 종이를 넣는데 이때 특이한 거는 한 면은 연필로 꼼꼼하게 색칠한 면이고요. 또 한 면은 아무것도 이제 색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유리병 보시면 물하고 헥세인하고 종이를 이제 다 같이 넣고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흔드는 거죠. 자, 흔든 다음에 가만히 세워놓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유리병을 보는 겁니다. 봤더니 어떻게 됐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헥세인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은 물의 밀도가 헥세인보다 크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물하고 헥세인 요 경계면에 이제 종이가 펀치로 뚫은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종이 윗면입니다. 이렇게 윗면, 여기 윗면이 색칠할게요. 종이 윗면이 헥세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연필심으로 막 흑연을 칠했잖아요. 그 흑연이 헥세인 쪽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아래쪽, 이거는 물 색깔 할게요.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종이 아래쪽은 물 쪽을 거의 대부분 향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는 겁니까?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헥세인은 무극성 물질이니까, 무극성 분자니까, 자, 이 무극성 분자인 흑연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극성 분자니까요. 자, 종이가 여러분 셀룰로스라 그래서 걔도 극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이 아래면은 극성 물질인 물하고 서로 맞닿아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종이 원반의 색칠한 면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헥세인을 향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고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로 거의 비슷하지만 자,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의 끓는 점은
자,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에 끓는 점은 마이너스 161도지만 극성 분자인 암모니아에 끓는 점은 마이너스 33도시다. 그래서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진다 라는 부분들이 설명이 됩니다. 이런 자세한 이유는 화학2에서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형성을 보시게 되면 극성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무극성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에 의해서 무극성 분자가 만들어지죠. 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보게 되면 극성 분자는 0이 아니죠. 하지만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자, 극성 공유결합을 한 애들 중에 무극성 분자인 애들은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보면 0이 나옵니다. 자, 예시로는 뭐 CO, HCN, H2, Cl2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요 예시가 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전기장 속에서의 거동을 보게 되면 자, 극성 분자는 전기장 영향 받죠? 얘는 영향 받지 않죠. 자, 용해도. 자,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극성 분자에 끓는 점은 무극성 분자보다 높죠. 자,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는 건 극성 분자고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는 건 무극성 분자죠. 다음에서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있는 데를 골라보자.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극성 분자죠.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녹습니다. 고로 물에 잘 녹는 건 에탄올, 그리고 또 뭐 있으냐면 아스트산, 여기에 잘 녹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이화탄소 정사면체형 구조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몇입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이거는 0인 무극성 분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벤젠이라는 거 보시면 어때요?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경우도 여러분들 무극성 분자다. 자, 벤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탄소가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CH로 이루어진 벤젠도 무극성 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아크릴로 나이트릴의 구조식으로 뭘 나타내지 않았대요? 비공유 전자쌍과 다중결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타내야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탄소는 결합수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4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결합수에 하나를 더 추가시킬게요. 이렇게 4개 만들게요. 여기도 탄소가 결합수 4개 됐죠. 그 다음에 C, 결합수가 4개가 돼야 됩니다. 질소 결합수 몇 개 돼야 됩니까? 3개 돼야 되죠. 이렇게 퍼즐을 맞춰주면 우리가 원하는 퍼즐이 맞춰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자, 요 탄소를 중심으로 보세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이거 하나, 이거 둘. 자, 이중결합으로 돼 있지만 하나 취급하죠. 3개죠. 고로 자, 얘 각도 몇 도? 평면 삼각형의 120도일 것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중심 원자인 탄소 볼게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탄소 역시도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하면 전자쌍 하나, 둘, 몇 개? 그렇지. 이것도 하나 취급해서 총 3개. 역시 결합각도 몇 도? 그렇지. 결합각도 120도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탄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몇 개? 하나. 자, 이거 3중결합이지만 하나 취급하죠? 2개 취급해야 되죠. 결합각도 몇 도가 돼야 됩니까? 직선형의 180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여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루이스 구조식과 전자쌍 반발 모형에 근거하여 이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 자, 기억. 자,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습니까? 자, 질소에 하나 있죠. 기억 틀렸고. 결합각 베타 180도죠? 알파 120도가 크죠. 결합 길이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합 길이는 자, 니은, 기억, 디귿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중에 가장 결합력이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누가 제일 결합력이 세다? 그렇죠. 삼중 결합이 결합력이 제일 세겠죠. 근데 결합력이 센 만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결합력이 센 만큼. 자, 적어볼까요? 삼중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이 있는데 결합력으로 따지면 당연히 삼중결합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런데 결합 길이를 보게 되면 가장 결합력이 센 만큼 거리가 가깝겠죠. 이런 식의 형태가 주어지게 되겠고요. 결합 길이는 자, 니은이 가장 길 것이고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식으로 결합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까요? 길어지겠죠. 여기 봤더니 단일 결합 이렇게 그릴게요. 단일 결합, 기억은 이중 결합, 디귿은 삼중 결합이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맞겠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에서 나는 세 가지 화합물을 나타냈다.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고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90도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으니까 이거 결합각도 몇 도로 봐야 돼요? 자, 120도로 보셔야 되고요. 자, 중심원자에 B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와 볼게요. 오케이. 90도처럼 보이지만 109.5도죠. 그 다음에 F에는 분명히 이러한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쪽만 그릴게요. 자, 달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소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죠? 자, 이거 결합각도 몇 도예요? 삼각뿔이죠. 107도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역시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없죠. 나의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 맞죠? 109.5도. 자, 디귿. 다의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가 모두 같다? 그렇지 않죠. 자, 왜? 자,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죠. 하지만 여기는 공유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아닌 반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크기가 모두 같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강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 풀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화합물의 분자식과 분자를 구분하기 위해 한 기준 가에서 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분자식 나왔죠? 퍼즐 맞추시면 돼요. 자, HCN 퍼즐 맞춰볼까요? 이렇게 맞춰야지 딱 퍼즐이 맞겠죠. 물론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고요. 자, CO2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비공유 전자쌍 표시할 수 있겠죠. 자, C2H2 여러분들 이거 퍼즐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탄소 결합소가 4개, 수소는 결합소가 하나가 되게끔 해주려면 자, 요거 2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형? 다 180도. 여기도 180도, 여기도 180도의 직선형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화합물의 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일단 삼중결합 가지고 있는 거 찾아봅시다. 자, 색깔 좀 바꿔볼게요.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 HCN 가지고 있네요. 삼중결합. 그 다음에 CO2는 안 갖고 있고요. C2H2 봤더니 삼중결합 가지고 있네요. 몇 개요? 2개네요. 자, 색깔 바꿔볼게요. 자, 구성 원자가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자, 여러분 HCN 직선형이죠. 자, 얘의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평면에 존재할 겁니다. 같은 평면에 존재하죠. 자, CO2 직선형 같은 평면에 존재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얘도 직선형 같은 평면에 존재합니다. 자, 3개가 되겠네요. 자,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0이 아닌 거죠. 극성분자 찾으라는 겁니다. 자, HCN 보세요. 자, 쌍극자 모멘트 자, 이거 표시해주면 어떤 식입니까? 이렇게 표시해줄 수 있고 이렇게 표시해줄 수 있죠. 이거 쌍극자 모멘트가 합이 0이 아니죠. 즉 0보다 큽니다. 자, 얘는 어때요? 상쇄되죠? 쌍극자 모멘트 합 0이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자, 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C하고 C는 똑같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표시해줄 수 없고요. 그런데 크기가 같고 방의 반대니까 얘 역시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개겠네요. 또 정답 2, 3, 1이라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